14일 날 공부 주간으로 전기차 제가 이제 올해는 한 달 전에 이렇게 받긴 한 달은 안 됐고 받았는데 요 발표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은 주제거든. 원래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방에 있는 김상일 부사장을 네 번째로 해서 발표 어차피 자료가 똑같을 거니까 덜 쪽팔리려고 하면 세 번째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세 번째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당일 전날 기존 원래 네 번째로 됐다면서 멀리서 오신 분이라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이제 티타임처럼 낮에 차를 마시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랑 똑같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아씨 뭐 밟았네 이러면서 발내고 있는데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차이에 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나마. 원래는 이제 이게 좀 각 소방서 건축민원 우리 부산에 13개가 있는데 민원 담당자들이 다 와가지고 내용도 좀 숙지하고 반영하기를 바랬었는데 안 온 분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터졌잖아요. 지금도 심각하게 단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못 오고 이제 오신 분한테만 전달하고 이제 이 지침 만들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답안지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배고프실 텐데 여기 보시면 리튬 이온의 특성은 시험에 이제 어차피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밑에 보시면 셀 있고 요들 있고 팩 있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원래 한 개가 발생되는 게 한 3.6V 정도 됩니다. 이 셀 하나당. 그래서 셀 하나가 직렬로 쭉 연결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압 356V 정도 나오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맨 하단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져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는 차량 하부로 다 가 있습니다. 차량 하부는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시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단락인데 단락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요 그림은 조금 특이하고 요 두 번째 요 나눠둔 자료의 두 번째 보시면 요렇게 돌려보면 왼쪽이 양극이 되고 오른쪽이 음극이 되잖아요. 저 양극과 음극 제일 작은 그림 보입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페이지에서 돌려보면 왼쪽이 양극이고 오른쪽이 음극인데 음극에 물질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양극으로 침범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주된 부분은 원래는 이게 양극 물질이 있고요. 양극 이게 음극 물질이 있죠. 음극 물질. 그래서 분리막이라는 게 하나 생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막은 좀 쉽게 그리면 우리 시험 칠 때 그림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리튬 전자가 이렇게 이제 양극 쪽으로 가고 음극 쪽으로 가는데 양극으로 가게 되는 현상은 충전이라고 보고요. 충전이고 이게 이제 음극 쪽으로 가게 되면 방전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방전.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을 리튬이 이제 오가는 거죠.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왼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충전이 되고요. 전기를 받으면 오른쪽으로 다 가게 리튬 이온. 리튬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에 대한 부분이 전류가 흘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전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극이고 이게 마이너스 극이면 둘이 붙었을 때로 쇼트,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충방전을 여러 회차를 갖게 되면 음극에서 이 산화물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양극, 음극이 단락되는 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덴드라이티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렇게 불러주는 형태를 저도 처음 봐서 요 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열폭주가 지금 10점짜리로 우리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열폭주가 있습니다. 열폭주. 이 열폭주는 전자의 이등일 때 발열이 되거든요. 이 발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충전을 기본적으로 시킬 때 충전을 시킬 때 80% 정도 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오가는 애들을 그냥 이 정도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로 달리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전력 질주거든. 그럼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그 형태의
열 폭주를 하게 되면 이제 순서가 이렇죠. 그러면 충전 시 80%에서 100%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오르가죠. 이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되고 있는 형태, 그 형태를 갖다가 우리 나중에 이제 열 폭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생긴 놈은 옆에 있는 셀과 그대로 다시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옆에 있는 놈 또 전달하고 이게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은 단락 같은 형태로 설명한 거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600도 정도 올랐었을 때 옆에 있는 놈을 계속해서 전파시키는 것들 열폭주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죠? 네, 그래서 화재 발생 메커니즘은 꽤 많이 돼 있는데 10점짜리 덩어리는 열폭주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3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면 전기체 화재 진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알아서 고전압 감전에 대한 문제점. 단순하게 보면 밑에 표 엄청 짧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내연기관은 한 1톤 정도의 물이 소비되면서 소화 진압이 가능하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10톤 한 110배 정도의 물을 해도 완전한 진압이 안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말, 질식, 포 괜찮냐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들이 결과물로 다 나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 배터리를 잘 예의주시 관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위에서 보시면 그 유독가스가 나오죠. 6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결국은 소화 진압 때 불화수소가 나와요. 불산이라고 하는 HF가 나오거든요. 저희 이제 이 자료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HF.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에서 배터리 공장에서 불을 끄는데 11명인가가 실려갑니다. 그죠? 예, 장고를 다 치웠는데도 프린트물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적 대책, 설비적 대책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답을 쓸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답 그대로. 예, 그래서 오늘은 퇴근할 때 원래 문제는 안 풀고 가려 했는데 요거 한 개 적고 가는 걸로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시구나. 그럼 여러 개 대하는 걸로. 예, 이렇게 여러 개.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제가 내용을 한번 추가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3번, 4번이 겹치는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기차 화재 소방 대책입니다, 그죠?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을 쓰고 리튬 이온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입니다. 효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터리 한 번 충전했었을 때 얼만큼 많은 양을 충전시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개발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한 번 충전에 1000km 정도 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서울, 부산을 왕복 찍고도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게 된다. 삶의 문화가 다 바뀌는 형태입니다. 지금 비용을 물어보니까 한 번 충전하는데 10,000원 정도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충하는데. 그럼 엄청 저렴한 거죠, 지금. 지금 좀 비싼 차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만 원 가까이도 들어가는 거니까 한 10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에 대한 기름값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차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18년도부터 해서 21년도 순수 배터리에서만 발생되는 이제 화재는 국내에서는 이제 17건. 그 외에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에 대한 원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충전 중에서도 나오고 주차 중에서 나오고 CCTV 촬영된 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가만히 있는 차에서 갑자기 뻥 하듯이 이렇게 덜썩거립니다. 그 형태도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주행 중, 충전 중, 주차 중 다 발생되는 거다. 보시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재를 처음에 이제 질문하고 구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인터넷에 약간 사기꾼 비슷한 X가 누구냐면 이러한 소화기 일본에서 직수입했다면서 이게 무슨 소화기입니까 하면 우리는 소화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A급부터 해서 A, B, C, D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리튬이라고 하는 놈이 리튬은 금속입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리튬 금속과 리튬 이온은 전혀 다른 물질이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리튬 금속이 있나요? 라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리튬이 가지고 있는 소화 특성 또는 연소의 특성을 그대로 리튬 이온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화기는 금속 리튬에만 적응성이 있어서 전기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착각이 중에 하나죠.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B급으로 봐라. 원래 금속이 아니고 B급. B급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 리튬이 헤엄치고 다니는 공간을 전해질 액체 상태가 있거든요. 그 액체 상태가 굉장히 고인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화 물질이 불이 붙게 되면 그냥 끊임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B급으로 봐라. 3종 분말이 탁월한 효과가 있을 거다. 외국 논문 NFP에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또 뭡니까? 여기 보시면 얘죠. 6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거. 요겁니다. 예. 6불화 인산 리튬. 리튬과 인과 불소가 들어가져 있죠. 그죠? 예. 지금 나와 있는 프로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 이 물질이 굉장히 고인화성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해질의 역할입니다. 전해질. 아, 얘가 문제구나. 얘가 화재 반응을 하게 되면 불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HF라고 하는. 얘 때문에 질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조심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죠. 금속 리튬은 없어요. 그래서 D급은 아니고 개념을 잘 잡게. 그래서 전해질에서 화재 나니까 B급으로 보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근데 차량은 특성상 여러 가지 유무기물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ABC 통째로 다 봐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소화가 다 잘 될 거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도 괜찮고 CO2, 포 다 될 거라고 하는 거지. 근데 관건은 배터리에 열을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야 재발화가 없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동영상만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동시에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일반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지 못하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김우대 기자도 자세히 보시죠. 주차장 벽에 충돌한 전기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이 불을 끄는데 걸린 시간만 거의 1시간. 전기차 화재 진압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전기차 배터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계속 올린 지 1시간. 표면이 부풀고 해안가스가 피어오르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먼저 일반 분말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15초 만에 불길이 살아나면서 곧바로 다시 화염이 솟구칩니다. 소화기 한 통을 더 뿌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고 2차, 3차로 다시 분말 소화기로 진압을 했으나 다시 불꽃이 살아나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처음 불이 난 배터리가 주변 배터리 온도를 급상승시키며 연쇄 폭발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발생해보는 급격한 열 전달 또는 열 상승은 막을 수 있는 냉각 수화에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물을 뿌려봤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소화기로 끈 이쪽 배터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타버린 반면 물을 끈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덜 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낮춰서 더 이상 다음 배터리, 그다음 배터리로 화재가 전파되는 걸 막는 냉각 수화가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도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배터리는 6개에 불과했지만 실제 전기차에는 300개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죠. 해외에선 아예 불이 난 전기차를 통째로 물탱크에 빠뜨려 진화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도 화재 원인 규명과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전기차에 불이 나면 운전자는 진압을 시도하기보다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그래서 분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결국은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냉각이 닿을 수 있느냐, 물이. 그게 관점입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죠. 진압적인 안전대책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 독성가스. 열은 당연하죠. 화염과 열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독성가스까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주수하면서 또는 이제 열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심하고, 복사열 조심하고, 그리고 에어백이라든지 타이어 이런 거 타면서 팽창되면서 주변에 인근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추가할 부분들은 해외에서 12명이 이제 불산에 질식돼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장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능인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위치는 차량을 이제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제 다발진 쓸 때는 하부에 이제 다 깔리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이제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야,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느냐, 기어도 다 없어지는 형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방식입니까? 각 해외를 보면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물에 담그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시면, 그죠? 예.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예. 답이 없다 보니까. 그죠? 요 같은 경우는 독일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제작사들에 대한 방식들입니다.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독일에서 이걸 먼저 이제 매뉴얼을 짠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물에 잠그는 방식은 우리가 특허낸 거니까 니네 하면 안 된다. 로열티 싸움이 지금 막 각축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되게 특이하게. 당연히 그렇게 꺼야 된다라는 것들이 학계에서 근데 방식 자체는, 소화 방식은 우리 거다. 이렇게 막 고집 피우는 분들 있더라고요. 지금 레드옥스하고 블루옥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레드옥스는 컨테이너 2개거든요. 한 개는 이제 차량 담는 형태고, 블루옥스 같은 경우에는 물 끄는 거, 불 끄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쪽에 있는 형태, 물차 형태가 블루옥스고요. 그래서 차량 담는 형태는 레드옥스에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물이 나오는 메커니즘이더라고요. 위아래 좌우로 전체가 다 물이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각종에서, 그죠? 각종 자료의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수조를 동원해서 차를 집어넣어라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최근에 떤 방식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 요 방식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만약에 지퍼백 형태 타입인데 직물인데 불연성에 준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 감싸서 내부가 다 탈 때까지 감싸고 있는 형태죠. 그 외부에 대한 전이가 없이. 그죠? 그 형태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그럼 배터리 쪽으로 어떻게 해서 침투를 할까요? 했었을 때, 관창들이 있거든요. 돌출 관창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피어싱 관창이라고. 굉장히,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쏘는 형태로라든지, 또는 하부에만 물을 적시는 이렇게 넓어져 있는 형태로 분사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관창들이 아주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해외에서는. 전 얘 좀 특이하더라고요. 코브라 컷이라고 했잖아요. 콜드컷 코브라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 형태는 연마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마제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압으로, 보통 예전에 호기심 천국 이런 것들, 과거의 프로를 보면, 쇠도 물의 수압으로 자르는 것 보여주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점은 뭐냐면, 거기서도 쓰는 방식과 똑같은 게, 연마제가, 사포 같은 게 되어 있는 굉장히 미세한 가루가 같이 물에 포함되어 있어서, 때리는 순간에 긁어내듯이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에 진압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 입주민들 다들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입주민이나 주변에, 그죠? 예, 시민들 오래 해가지고, 약간 쇼처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신기하죠? 쇠 벽돌 뚫는 겁니다. 벽돌 뚫는 거. 여기 보이죠, 벽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철판 뚫리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고, 박수치고. 그래서 배터리 하부까지 그냥 이제 뚫고 나가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순히 생각하면 관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쇠로 뚫으면 단락을 일으켜가지고 감전의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한 400V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처럼 쏘고 들어가는 형태는 식히면서 들어가서 훨씬 더 안전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는 리커버 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수조처럼 이렇게 감싸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동식 물막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추천할 방법으로 좀 찾고 있는 중이죠. 원래는 이제 홍수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간이로 수조를 만드는 형태의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이 그림 좀 재밌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냥 고정되는 형태에 대한 마찰력만 좀 높은 형태를 두면 물을 공급했었을 때 물이 차면서, 그죠? 물로페와 같이 해서 더 이상 움직이고 유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많아지면 빼는 형태 효과도 좀 발생되는. 체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툭툭툭, 그죠?
끝부분에 약간의 이제 중량이 있는 형태로 예, 이음바를 갖다가 이렇게 체결하면 끝이죠. 이제 물 붓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끝.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나온 형태가 천공관창이라고 하부로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얘는 이제 조작하는 부분하고 이제 물이 나오면서 관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같이 수압으로 같이 뚫기도 하고, 아니, 뭐, 핀 같은 게 나오면서 뚫기도 하고, 약 8m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조작하면 수압도 나오고, 이제 관창도 나오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설계사한테 자료를 좀 요청했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면 답이 좀 솔직히 지금 좀 없었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전기차가 도입됐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안을 뭘 냈냐면 감전 대비.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다른 위원들은 아직까지 이제 너무 시기상조라 해서 의견이 안 나왔을 시점에 제주도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요. 전기차에. 그래서 약간 경미하지만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그럼 전기차는 감전이 중요하구나 해서 감전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화재가 발생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때마침 화재보험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살수밀도가 얼마고 방호구역이 얼마나 해야 된다라는 자료가 나와서 그 자료를 이제 엎었죠, 우리한테. 엎으니까 그때 약간 좀 설계사들이 엄청 짜증을 많이 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지금은 그게 다 똑같이 표준화처럼 다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건축적인 방호를 먼저 하죠. 제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 한 개만 살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면 주차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 공간. 그러면 3면에 대한 방호벽 똑같죠, 이렇게 해서 2시간에 대해서 방화벽을 서는 거예요. 방화벽을. 그죠? 그 다음에는 살수밀도가 지금 얼마큼 나왔습니까? 라면 12.2죠. LPM.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많아도 이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2배 이상의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살수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답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가 K 값을 크게 하는 겁니다. K 값은 물이 쏟아지는 양에 대한 차이죠. ESF 할 때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신 대로. 그래서 얘를 80에서 최대한 많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맞추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115가 있고 160이 있습니다. 160이 좀 과하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한 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K 값을 늘려가지고 살수밀도를 잡는 거. 두 번째는 수평거리죠. 우리가 수평거리. 우리가 말하고 있는 R. 수평거리를 줄이면 되지 않나요? 수평거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헤드 간의 간격을 줄인다는 말인데 수평거리를 좀 더 줄인 거하고 같은 개념을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얘가 보통 2.3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얼만큼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면 얘를 1.7m. 요 두 방안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두 방안은 완벽한 해결책입니까? 그렇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제 헤드 간격을 촘촘하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K 값을 크게 하게 되면 살수가 너무 많이 돼서 수원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수원량 부족. 이것까지도 고민해봤니?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좀 없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왜 소용이 없습니까? 위에서 쏟아지는 물은 차량이 불을 끄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뭐만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차가. 지금 스포츠카를 그려버렸네요. 원래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쏟아지는 물의 형태는 그죠? 약간 방호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대한 열의 전파. 이 정도 축소시킬 뿐이지 차는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유독가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답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답을 찾은 형태가 이렇게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답 말고는 없는 거죠, 지금. 이 답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방에서 발표하신 발표자는 방화 셔터를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방화 셔터는 약간 좀 반대 입장에 가깝습니다. 방화 셔터는 1시간밖에 안 되는 형태도 있고요. 1시간의 내화로 충분하게 이제 그거를 다른 물을 없이 하면 늦어지고 저는 개를 생각하면서 이제 옆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뭘로 막을 거냐, 앞을. 이렇게 막는 거.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이동식 물막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열은 물이 충분히 식혀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일단 막는 거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차수판이 있어요, 차수판.
차수판. 제가 차수판 같은 것들을 끼우면 이게 좀 물도 좀 새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었는데 지금 차수판에 대해서 동영상을 검색하고 지금 동영상 파일이 커가지고 지금 좀 뺐었는데 걔를 집어넣으니까 엄청 기밀한 거예요. 물이 거의 안 새. 그죠? 예, 차수판. 차수판은 자동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타입도 있고 위에서 꼽는 타입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면 분말 수화기 들고 가는 형수 바로 체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담을까요? 물은 도대체 어떻게 담을까요? 이 배관에 대해서 고민은 우리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하신 분은 65mm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 연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늦어요. 저는 이걸 고정식 설비로 가자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의견을 올리면 설계자는 엄청 피곤해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성은 이 방향성 말고는 없어요. 왜?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소화배관이 100mm가 지나가고 있어요. 옆에. 습식으로 돼 있는. 여기다가 그냥 개폐밸브 이렇게 달아 놓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그리고 배관만 이렇게 연결시켜 두는 거지. 뒤쪽에. 그리고 불이 나게 되면 그냥 근접해서 체결하고 불 꺼졌을 때 이 불은 안 꺼진다. 소방대 전화하고 얘만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고 도망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 흘러가는 물로 물 소비해가지고 뭐 110톤까지 쓰는데 굳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잠기게 하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치가 좀 다 다른데 잠기게 했었을 때 며칠이 필요하냐 발화가 다 많아지고 나면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기 발화 때는 단시간에 잡힌단 말이지. 이게 이제 제실자 또는 관계인 건물 내부에서 끌 수 있는 가장 유일하면서 강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짜고 의견을 낸 거지.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두께가 돼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두께가 돼 있는 형태로 내화벽지 세우겠다. 이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뒤에 실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 저는 이제 이 의견을 냈었을 때 설계자가 좀 다른 착각하고 있는데 방화문이 있는 거예요. 방화문. 뒤쪽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벽체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방화문을 달아 놓는 거예요. 방화문. 여기가 무슨 실? 전기실이나 창고 같은 거예요. 창고 같은데 앞에 이 방화문 철제문은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을 안 채우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은 뒤쪽에 있는 어떤 창고를 끼고 있든지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3면이 내화벽체로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게 패스가 되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초점을 맞추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설계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야지, 얘를. 다른 공간으로. 그래서 3면이 2시간 이상의 내화벽체여야 되는데 방화문이 있는데 내화 시간을 충족시켰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쓸 때는 5가지를 쓸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올렸으니까 이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형태, 그죠? K값을 크게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 부분 볼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방호벽, 적응성 수화기는 없어요. 근데 답은 써주는 거지, 우리가. 시험에 치야 되니까. 적응성, 호스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도 써주는 거지. 그죠? 다른 설계사는 또 뭐 있습니까? 뭐 미분무 관창을 넣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유리화재 때는 괜찮은데 여기 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좀 더 개선됩니다. 이렇게 CCTV 넣자. 여러분 답으로 다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 넣어주는 걸로 해서 질식포. 이게 지금 부산 성능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전국이죠. 심의라인 가이드라인에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질식포. 그래서 질식포를 덮어두는 거예요. 전문 소방대가 올 때까지. 근데 전 끄잖아. 끄자. 그래서 나와서 같은 내용들입니다. 점점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내게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10월 26일이죠. 여기서 충남소방본부가 삼척에 있는 실물 실험 화재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방법을 통해서 불이 꺼졌다고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물의 양이고 얼만큼에 대한 형태로 몇 시간 동안 만에 꺼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오픈해 놨어요. 근데 이제 아직 방법을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처음에 이제 질식포 아무 소용 없었구나. 일반 물만 소용할 뿐이구나. 세 번째 나왔던 것도 조립식 수조죠. 조립식 수조를 더 강력하게 미리 작성. 저는 한번 고민해 보면 벽체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태, 약간 1m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들, 시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죠. 차량이 이렇게 잠길 만큼
그렇죠? 이러한 벽체만 해놔도 불 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왜? 물은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배터리는 하부에 있을 거니까. 그 방법을 찾고 현장에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답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건축적으로는 지상에 설치하고요. 지하에 설치할 때는 건축적으로는 3년이 내야 벽체 성능이 있는 걸로 가고, 그죠? 그리고 화재 제어 목적에서는 이거는 진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RTI가 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이 훨씬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진압, 그죠? 예, 차수판, 그리고 주변의 인근에서 개폐 밸브 100mm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60원을 좀 넣더라고요. 제가 계산만 단순하게 해봐도 꽤 많이 됐습니다. 한 10분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고. 그래서 방호장치, 지금 요거는 법상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유독가스도 많이 나오긴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불산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불산은 흡수하거든요. 이게 표면에, 피부 쪽에 이제 묻어가듯이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그래서 공기호흡기 낀 사람이 가서 조치를 다 취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예. 차수판을 꼽고, 그죠? 65mm 이상의 개폐 밸브를 고정식으로 연결해 놨을 때 틀면 됩니다. 오자마자 틀면 되죠, 그냥. 물 꽂고 이렇게. 그죠? 아니면 꽂고 들어가면서 이제 켜놓기도 하고 소방대 전화해 놓으면 출동했을 때 꺼져 있는 것들을 잔불만 지나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의견이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설계로 반영하기에는 또 시일이 좀 많이 걸리겠죠. 굳이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이 불이 안 꺼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끌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기대도 차면서 보는 겁니다. 보시면 예, 추가로 이거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의 맨 마지막, 그죠? 예.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동형 냉각수조, 그죠? 그리고 전용 장비, 하부에 뚫어가지고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7페이지에 차량의 확산을 방지시켜주고 있는 이게 수막처럼 쫙 뿌려가지고 주변에 불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 부끄럽지만 사진도 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이거 뭐 점점 잡혀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해야 전기차를 이제 타지요, 그죠? 전기차가 우리 착공때 들어가는 형태하고 전혀 다르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점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있나? 전혀 없었던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똑같네요. 무슨 뭐 이렇게 동안 또 오래 한 10분 하려는데 말만 했다면 이렇게 되네. 그럼 이때까지만 끊고 드셔야 되잖아요.